네, 이번 시간부터는 반응속도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16장에 들어가는데 15장 끝나고 16장에 들어가는데 이번 반응속도론은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의 반응속도론이에요. 앞에 게 우리가 1학기 때에 연력학 수업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웠었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했고, 만약에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을 했다, 그러면은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갈 것인가, 반응이 자발적으로 갈 수 없느냐, 그래서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게 자발적으로 간다 안 간다를 설명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속도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그 속도에 대한 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게 다이아몬드가 가만히 있으면 탄소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 탄소가 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했죠. 연력학적으로는 만족하는 법칙이지만 그 속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16장에는 총 8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8개의 챕터를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반응 속도를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반응 속도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시간이 얼마 있을 때 반응 얼마큼 갔어, 또는 반응이 이만큼 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를 궁금해하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에 대한 수학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또는 느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인자를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각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6장은 뒤에서 이제 17, 18, 19장까지 이가 같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반응 속도론이고 뒤에 이제 평형 나오고 3년기 평형 나오게 되는데 반응의 지속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수업을 잘 들어놔야지 뒤에 게 연결되기가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넘어가냐? 잠깐만요. 응?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론이라고 하면은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에 대한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주어진 농도에서 각 반응물은 반응물의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기 고유의 특성한 속도를 갖게 되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반응이라는 게 결국은 반응물에서 이제 생성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반응물에서 생성물에 가게 되는데, 반응 속도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화살표가 그냥 한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간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방향이 한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반응물은 계속 줄어들고 생성물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건 반응 속도는 시간당 반응물이 얼마큼 줄어들었는데 또는 반응물이 얼마큼 생성됐는데 라고 보는 거죠. 반응물이 줄어들 만큼 생성물이 줄어드는데 델타 t 동안 얼만큼 반응물이 줄어드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약간 뭐라 그래, 보라색이 있나요? 보라색이 지금 녹색으로 가잖아요. 그 갈 때 시간이 갈 때 시간당 뭐 요만큼 델타 t 동안 얼마큼 생성했는데 라고 하면은 반응률이 줄어든 거 또는 생성물이 늘어난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고 하면은 요런 A 플러스 B가 C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A랑 B가 막 부딪혀야지 C가 될 거잖아요. A랑 B랑 부딪혀서 C가 되는데 이때의 반응 속도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하나는 농도, 두 번째는 물리적 상태, 3번은 온도, 4번은 촉매의 사용인데 농도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A와 B가 만나야 되는데 A와 B가 만날 때 큰 통에 A와 B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와서 부딪힐 텐데 부딪히기까지가 너무 멀어요. 근데 농도가 진해지면 A 옆에 B가 바로 옆에 있겠죠. 잘 부딪히겠죠.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면은 반응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물리적 상태는 분자의 생긴 상태라고 보면 돼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A와 B가 만난다고 해서 부딪힌다고 해서 A와 B가 부딪힌다고 해서 반응이 다 가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O3랑 NO랑 부딪혀갖고 O2랑 NO2가 만날 때 여기 그림에 보면은 정확히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O3와 NO2의 N이랑 부딪혀야지 NO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색이 빨간색이랑 부딪혀야지만 NO2가 되고 나머지 O2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부딪혔는데 밑에 거 보실까요?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혔나요? 뭐 빨간 게 그러니까 여기 NO에 O가 O3에 O와 그냥 부딪혀요. N이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O와 O가 부딪혀요. 그러면 NO2가 생성이 되지 않겠죠. 또는 비스듬히 맞아요. 가운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N과 O의 중간쯤에 있는 가운데 결합이 O3와 부딪힌다고 하면 반응이 안 가겠죠. 그래서 반응을 가게 하려면은 정확히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갖고 뭐 이런 거라고도 비교할 수 있죠. 예를 들어갖고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와서 부딪힌다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부딪히면 얘가 딱 맞고 이렇게 뒤집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와서 부딪히는데 위에만 탁 스치고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결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상태라는 얘기는 생겨먹은 거와 또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섞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부딪히려면 많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얘가 와서 이렇게 그거하고 그 디퓨전 그러니까 얘가 와갖고 천천히 가갖고 부딪히는 것보다 우리가 스턴을 막 돌리잖아요. 그게 잘 부딪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온도에 대한 얘기는 뒤에 아마 나올 텐데 그냥 부딪힌다고 다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분자 얘기할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가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갔고 밑으로 가야겠죠. 발열 반응이 되든지 또는 위로 가갖고 갔는데 흡열 반응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온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A와 B가 만날 때에 활성화 에너지를 가져가 있는 애들이 가서 부딪혀야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부딪혔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냥 부딪히고 그냥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져야지 부딪혀갖고 어떻게 돼요? 발열 반응하면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촉매는 그 에너지의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촉매가 사용이 되면서
생성물이 더 많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속도를 빨리 가게끔 하는 거지 양에 대한 차이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당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결국은 반응 속도를 표현을 할 때 여기 있네요. 밑에 한번 예제를 볼게요. CH2NH4가 O3와 만나갖고 CH2NO4O와 O2를 생성한다고 할게요. 근데 얘가 정반응 쪽으로만 간다고 할게요. 화살표가 왼쪽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왼쪽으로만 간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으로만 간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화학 반응 속도란 단위 시간 변화당 농도의 감소 또는 생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2O4로 보게 되면은 내가 델타 t 동안 시간의 변화라는 얘가 감소된 게 속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죠. 그리고 아니야 나는 O3로 볼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델타 t 동안 O3가 감소하는 농도 변화겠죠. 그리고 생성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C2O4, C2H4O가 늘어난 거가 속도가 되겠고 O2가 돼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간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쭉 간다고 하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타임 인터벌 동안에 내가 여기서 반응하는 농도의 감소량을 또는 생성되는 양을 갖고 속도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그 물리에서는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주죠.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없잖아요. 벡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리에서 속도는 벡터가 있고 속력은 벡터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게 되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자 보세요.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시작했더니 속도가 이렇게 반응물이 쭉 감소해요. 이거는 요 C2H4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고 할게요. 그랬더니 반응 초기에는 팍팍팍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천천히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하면 델타 t 동안 변하는 양이 되며 근데 델타라는 거는 델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안에 기울기랑 똑같죠.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은 속도를 어디서 잴 건데 초반에 될 거야, 중간에 될 거야, 마지막에 될 거야.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재는 속도와 가운데에서 재는 속도와 마지막에서 재는 속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화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이 초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반응 아주 초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응물만 있고 생성물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처음에 두 가지를 넣었으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속도를 잴 때에 얘네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에서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아주 초반에 생성물이 조금 있는 상태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맨 앞쪽에 있는 시간 델타 t 동안 농도의 변화에 대한 감소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그래서 A, B, C, D, E가 있는데
반응 속도가 지금 평균 0초에서 60초, 0초에서 10초, 50초에서 60초 순간에서 보게 되면은 속도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어느 걸 제외되냐? 앞에 걸 제외되는 거예요. 그 반응 속도를 얘기를 할 때 델타 t 동안 농도의 변화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기에 대한 변화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그래요. 이렇게 돼요. A에 B에 CC에 DT인데 우리가 볼 때에 반응 초기에 CD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T 동안 A의 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런데 만약에 A 하나와 B 두 개가 만나서 C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로 보게 되면은 A 하나가 없어질 때에 B는 두 배 반응해야 되죠. 그러면 델타 T 동안에 B의 농도가 2배만큼 감소해버린 게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에 보면은 앞에 지수를 갖고 다 나눠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A와 B와 C가 D가 만나는데 1대2로 반응하느냐 1대3으로 반응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1대3으로 반응하던 1대1로 반응하던 1대2로 반응하는 간에 속도는 어차피 다 똑같다고 표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A와 B와 C와 D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부는 건 반응물 입장에서는 감소하는 거고 생성물 입장에서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속도 V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델타 T분의 델타 A. 근데 여기 대괄호가 이렇게 있죠. 대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농도의 변화는 얘기예요. 단위가 몰퍼리터예요. 몰퍼리터. 그래서 지수를 나눠준다 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속도 값의 수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달려있고 다른 반응 구성 물질의 농도 변화의 균형 화학 반응식에서 해당 개수들의 상대적인 값과 연동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반응물 쪽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서 볼 때는 생성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지수를 나눠준 거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의 속도 표현하기인데 여기 보면은 반응에 되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되겠죠. 물이 되고 반응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괄호로 치면은 농도를 나타내는 몰퍼리터로 되어 있는 거고 산소 농도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를 속도를 증가하는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도 V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수소와 산소가 합쳐졌고 물이 생성이 됐는데 반응물 입장에서 보냐 생성물 입장에서 보냐 라고 되어 있고 속도로 따지면 여기 2라고 했는데 나눠준다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반응물 입장에서 보고 델타 T 동안 H인데 델타 T가 우리가 주어지질 않았죠. 주어지지 않고 여기 농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델타 T. 그런데 밑에는 실제로 수치를 주어졌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주어진 거예요. V를 주어진 거예요. 그럼 V는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속도를 주어지고 왼쪽에 보면은 반응물 입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델타 T 동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0.46 몰 퍼 리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속도 법칙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속도라고 하면은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속도라고 보면은
이렇게 표시했어요. V는 마이너스 A분의 델타 T분의 델타 A라고 표시했는데, 그러면은 얘를 속도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결국은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와 온도에 대한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반응 속도는 빨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반응 속도에 주는 인자에서 온도는 활성화 에너지랑 감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속도는 그러면 K의 A의 M승의 B의 N승인데, 여기서 K는 뭐였냐면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K가, 비례상수 K가 상수예요. 그런데 진짜로 상수냐? 아니에요. 왜냐면 온도에 따라 변화를 해요. 온도에 따라 변화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상수라고 붙였냐? 우리가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붙어요. 온도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식에 의해서 농도에 따라서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 V는 KA의 M승의 B의 N승인데, A와 B가 농도가 변한다고 해서 이 K가 변하진 않아요. K는 온도에 따라서는 변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M과 N은 반응물 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영향을 정의, 반응물 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는데, 지수 A와 B인데, 여기서 일반학을 다르게 배웠을 친구들도 있고, 다르게 배웠다는 게 고등학교 때 조금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M과 N은 앞에 있는 지수 A와 B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뒤에서 여기서 단일 반응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붙으면 이 지수와 이 M과 N이 동일시하게 취급될 수 있지만, 단일 반응이라면 이라는 말이 없으면 M과 N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단일 반응이라면이라고 가정을 주는데, 단일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걔도 결국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즉 속소상수 K는 A와 B를 구했어요. 단위 시간당 농도의 변화를 해갖고 구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M과 N을 찾을 수 있는데, 속도상수 K가 주어지고, 그러면 M과 N은 실험으로 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속도 반응 착수 반응 속도는 여기 M과 N과 K는 반드시 실험을 해서 얻는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M과 N과 K를 구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기 전에 그 순서를 알게 되면 농도를 측정해서 초기 속도를 구하고, 몇몇 농도별 실험의 초기값, 우리가 왜 초기값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줄었는데 앞에를 볼 거냐 중간을 볼 거냐 뒤에를 볼 거냐 그랬는데, 반응 속도를 나타낼 때는 초기값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초기값을 이용하여 차수를 구하고, 농도와 반응 차수를 이용해서 반응 차수를 계산을 하고, 속도 상수 K를 구하고 반응 차수를 구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속도 V는 K의 A의 1승, 그러면 1차 반응이라고 부르고, K의 A의 2승, 그러면 몇 차? 2차. K의 A의 3승, 그러면 3차예요.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속도는 K의 A의 0승, 그러면은 몇 차예요? 0차 반응이에요. 0차 반응. 그러면 여기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1차 반응이라고는, 만약에 내가 농도를 A란 농도를 2배를 줬다. 그러면 속도는 몇 배 올라가요? 2배 빨라지겠죠. 그런데 2차 반응이라면 내가 농도를 2배를 주면은 속도는 얼마큼 빨라져요? 4배 빨라지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그렇죠?
산수는 3배는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8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3차 반응은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게 앞에서 제일 먼저 얘기할게 A와 B가 부딪혀갖고 C를 만난다고 했는데 이 3차 반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와 A, B, C가 더해져서 D가 만들어질 때 A와 B와 C가 한꺼번에 만난다는 거야. 한 점에 임의의 시간에 A와 B와 C가 동시에 빵 만나갖고 D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도 혹시 당구를 쳐보신 분들도 있을 거나 볼링을 쳐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당구공을 3쿠션으로 빵 치면 2개의 공이 있다고 해서 2개의 공이 있고 내가 공을 하나 빵 친다고 해서 이 3개가 정확히 한 방에 딱 만나요? 만나는 일이 거의 없죠. 자세히 보면은 하나 만나고 다른 거 만나겠죠. 거의 그래서 이런 반응은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얘기하고 얘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응에서 주어진 속도로식을 이용해서 반응물에 대한 차수와 전체 반응 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속도식 V는 K의 A의 M승에 N의 B의 N승이라고 했으니까 속도를 보면은 여기 지금 화살표가 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러면 2에 N5에 O2에 O2에 돼 있는데 여기서 2와 1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지금 보니까 2와 1이 똑같죠. 이거는 실험을 해서 얻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쓴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반응 차수는 3차 반응이죠. NO에 대해서는 2차, 산소에 대해서는 1차 반응입니다. 두 번째, 아세탈데히드가 쪼개져갖고 메탄이랑 메테인이죠. 그 다음에 CO로 하게 되면은 2분의 3차, 즉 1.5차 반응이고, 과산화수소와 요오드가 합쳐져갖고 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차겠죠.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얘기했죠. 얘는 몇 차예요? 얘도 1차. 얘는 0차예요. 왜? 여기 지금 없죠. 여기 보니까 K에 H2O에 O2에 I에 이건데 뒤에 H 텀이 없잖아요. 0차예요. 0차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응 속도에 지금 반응 속도가 농도에 의한 함수인데 H의 농도가 변해도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얘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 아무리 조금 집어넣어도, 아무리 조금은 아니죠.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얘가 가는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속도에 대해서는. 속도가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농도가 높아졌다고 많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많이 만들어졌다고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죠. 한꺼번에 얼마큼 많이 만들어졌냐지 양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실험 차수로 이제 아까 속도 V는 K, A의 M승에 B의 N승인데 M과 N을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실험을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 실험을 했죠. 이거 지금 가스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O2와 NO와 NO2가 돼서 되는데 내가 지금 관찰을 한 게 반응물에 대한 농도를 봤어요. 여기. 그 다음에 O2에 대한 반응물을 봤어요. 그러면 속도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농도에 대한 함수니까 V는 K의 O2의 MN의 NO2의 N승인데 처음에 내가 초기 실험에 뭐 속도가 시간이 안 주어져 있네요. 시간이 안 주어져 있는데 뭐 실험을 뭐 1초, 2초, 3초, 4초, 4초 했는데 속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속도로 나왔어요. 이 속도는 뭐에 대한 거예요? 마이너스
O2로 따지면 마이너스 델타 T에 어떻게 돼요? 큰 가로 대문자 가로에 O2겠죠. 단위 시간당 얘가 변화되는 양이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T에 N5가 되겠죠. 2분의 1로 나와주고. 그래서 속도를 구했고. 자, 그런데 얘만 볼게요. 농도만 볼게요. 초기 반응 농도를 봤더니 O2가 이만큼 돼요. 10초 뒤에 이만큼. 뭐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O2에 넣는 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봤더니 초기 농도 반응 농도가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넣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 속도를 잰 거죠. 그랬더니 속도 1과 속도 2를 봤더니 요 두 개는 지금 똑같죠. NO 두 개가. 그렇죠? 뭐 속도를 어떻게 표시한다 했어요? 속도 1은 K의 O2의 MN이고 NO2의 N승이고, 속도 2는 K의 O2의 2의 NO2의 2의 N승이에요. 여기서 K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랬죠? 왜냐면 주어진 온도에 대한 함수이긴 하지만 농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온도를 고정했다고 하면은 농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K 값은 똑같아요. 그리고 초기 농도를 우리가 두 개를 똑같이 줬죠. 똑같이 줬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두 개 텀만 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O2에 1에 O2에 2니까 M이 나오고, 우리가 속도를 아까 델타 마이너스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O2 초기 농도니까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 2는 2의 M승이니까 N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다른 반응물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을 구하면 2예요. 그래서 얘 반응 같은 경우는 K 속도 V는 K O2의 2승, 아니 O2의 2승이고, 아니 O2의 1승이죠. 1승에 NO2의 2승 이렇게 된 거죠. 전체 반응 차수는 몇 차수? 3차수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에 반응 속도부터 반응 차수를 구하여라. 예전에요. 자동차 배기가스에 NO2와 CO2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반응을 보냈대요. 어떤 촉매에서. 그 다음에 NO와 CO2가 있는데 속도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V는 K의 NO2의 M승의 CO의 N승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초기 속도를 구했어요. 초기 속도 어떻게 구했어요? 얘 두 개를 넣고 반응 초기에 약 10초나 30초의 시간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델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NO2의 농도 단위가 변환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T의 CO의 농도의 변화, 그쵸? 델타 동안.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초기 속도가 요만큼이 돼요. 우리가 구한 게. 그리고 초기 농도를 봤더니 초기 농도에 우리가 집어넣을 때 처음엔 두 개 똑같이 집어넣고 2번에 같은 경우는 4배를 더 집어넣고, 3번 같은 경우는 CO의 농도를 2배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에 비교를 할 수 있고 1번과 3번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아까 똑같이 할 수 있죠. 어차피 온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K는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속도 1과 속도 2는 처음에 주어진 농도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반응으로 O2에 대해서 2차 라고 되어 있고, 속도 앞에서 주어진 거 1과 2, 1과 3을 비교하면 이 단위 지금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왜 생략을 했냐면 어차피 나눠줄 거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M은 2, 그 다음에 N은 0차수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속도 V는 K의 NO2의 2승의 CO의 0승이에요. 그러면 0승은 1이죠. 그래서 K의 NO2의 2승이 되고
반응 자체는 2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요 수식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반응 속도로 얘기를 하면 내가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빨리 보내고 싶어요. 빨리. 왜 빨리 보내고 싶어요? CO가 되게 몸에 안 좋으니까 CO 자체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NO와 CO2 중에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2의 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CO를 아무리 높여봤자 오른쪽으로 가는 데는 반응이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겠죠. 이 반응 같은 경우는 2차 반응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만약에 내가 농도를 2배 넣으면은 속도를 얼마큼 빨라진다? 4배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볼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주어진 온도에서 기체 분자 A와 B 파랑이 반응한다. 다음 분자 그림은 반응 초기의 농도 반응물이 1과 4에 해당되는 초기 농도 표시라는 것이다. 실험을 1, 2, 3, 4 했고 초기 반응 혼합물에 대한 거니까 문제가 뭐냐면 A에 대한 반응 차수를 구하고 B에 대한 반응 차수도 구하여라. 그러니까 M과 N을 구하라는 거죠. 전체에 대한 차수도 구하야죠. 그러면 M과 N을 구하면 되고 반응 속도식을 구하라겠고 V를 표시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에 대한 게 1에 대해서 초기 농도를 예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를 보면은 반응물 A는 빨강이고 실험 1과 실험 2의 반응수를 보면은 B 입자를 갖고 있고 A 입자는 2배죠. 이거 말로 설명하면 좀 안 되겠네요. 자,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보니까 파랑이 2개고 빨강이 2개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빨강이 4개고 파랑이 2개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으로 보게 되면은 파랑이 농도가 똑같고 빨강의 농도가 2배가 지대진 거죠. 그리고 1번과 3번을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강의 농도는 그 정도 있고 파랑의 농도가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빨강이 변한 거고 2번은 1번과 3번을 변하면 파랑이 변한 거죠. 그렇죠? 그 농도가 2배 더해준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수식이랑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풀게 되면은 M은 1차, N은 2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차수는 1차와 2차가 되고 전체 차수는 1과 2가 더해지니까 3차가 되겠고 A와 속도 반응 V를 나타내면 V는 K의 A의 1차, B의 2차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요거 앞에서 배운 우리 반응 차수 수식으로 구한 거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뿐이죠. 그러면 3과 4를 비교해볼게요. 3과 4를 비교했고요. 3과 4를 비교했더니 지금 빨간색은 2배로 늘었고 지금 파란색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할 때 A를 내가 2배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도에 대한 변화 텀인데 내가 A의 농도를 2배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돼요? 속도는 A를 변화시키면 속도는 2배 되겠죠. 근데 만약에 B를 내가 2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배가 되겠죠. 그래서 B가 만약에 2배 되면 4배가 돼야 되고 4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속도 앞에서 여기 구한 거 있잖아요. 요거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속도가 요만큼이었어. 내가 더 빨리 만들고 싶어. 농도를 얼마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B를 집어넣으면은 한 2배 빨라지겠구나. 아니 4배 빨라지겠구나. 이거를 하는 거죠. 반응 속도 상수가 나오는데 좀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네.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뭐라면
속도라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에 결국은 속도라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M이죠. 몰농도의 변화죠. 그리고 반응물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붙고 생성물의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응 차수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 축수를 보면은 K는 M의 N승이고 B의 N승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할 수가 있나? 여기 나왔네요. 아니네요. 여기는 안 나왔네. 자, 칠판에 쓸 수 없어갖고 죄송해요. 말로써 이렇게 자꾸 설명했고. 그러면 왼쪽에 수식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M이라고 하면 델타 M 농도의 변화라면 세크분의 몰 퍼 리터죠. 그러면은 몰 퍼 리터 세크가 되는데 오른쪽에 K만 있다고 할게요. 영차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속도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V는 K 곱하기 A의 1승이라고 해봐요. 근데 얘가 결국은 속도니까 델타 T분의 델타 몰농도잖아요. 몰 퍼 리터잖아요. 그럼 결국은 몰 퍼 리터가 나오려면 속도 상수의 단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퍼 세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차는 리터 퍼 몰 퍼 리터 몰 퍼 세크. 3차는 리터 제곱 몰 퍼 제곱 세크예요. 즉 1차, 0차,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은 델타 T, S당, 세크당 델타 몰농도라고 했으니까 몰 퍼 리터 세크이고 얘가 나오려고 하면은 K의 A의 M승, B의 N승이 돼야 되는데 A와 B의 지수가 있기 때문에 K의 단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차, 2차, 3차에 대한 속도 상수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보고도 K에 대한 단위만 보고라도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3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1차와 2차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보통 2차가 많이 나와요. 2차. 0차에 대한 것도 좀 나와요. 촉매 얘기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얘기했죠. 속도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몰 델타 A니까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크분의 몰 퍼 리터라고 했죠. 몰 퍼 리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1차 반응이면은 K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퍼 세크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쵸? 만약에 얘가 없다고 치면은 뭐가 돼요? 몰 퍼 리터 세크. 그러니까 0차는 몰 퍼 리터 세크고 1차는 퍼 세크. 만약에 2차면 어떻게 돼요? 2차면 여기에 제곱이 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게 나오죠. 2차면 리터 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뭘 알고 싶냐면 내가 초반에 그 반응을 시작을 했어. 근데 T초 시간에 반응이 얼마큼 진행되는데 생성물이 얼마큼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은 그러니까 T 시간 후에 농도가 변했다면 A의 농도, T에 대한 농도고 초반에 0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로그 A의 제로분의 A의 T 시간에 A가 되고 K는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속도 상수로 되면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델타 A의 K의 2승이 되겠죠. 2차 반응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1차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2차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0차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제를 준다고 하면은 t를 주고 초기 농도를 줬어요. 그리고 속도 상수를 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몇 초 뒤에 A의 농도는 얼만큼 줄어들었는데 라는 거 A의 농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2차도 구할 수 있죠. 3차도 구할 수 있죠. 이런 반응 예제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 아마 수식으로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분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수식인데 이거를 지금 칠판에 제가 쓸 수가 없어갖고 다른 수업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보셔도 돼요. 아마 책에 그 수식 간단해요. 5줄 정도 되나? 6줄 정도 된 것 같아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적분된 시간에 대한 변수를 더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제 칠판에 쓸 수가 없네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온도 1000도씨에서 사이클로뷰테인이 1차 반응으로 분해하고 속도 상수가 매우 커갖고 이렇게 돼요. 퍼세크래요. 그러면은 퍼세크면은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퍼세크라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퍼세크니까 1차 반응이라고 했는 얘기죠.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고 두 분자의 에틸렌, 1차 반응이라고 써있네요. 두 분자의 에틸렌이 된다. 초기 농도가 2몰이라고 하면은 0.01초 뒤에 농도가 얼마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넣었는데 0.01초 뒤에는 얼마큼 돼 있는데 A의 농도가 얼마큼 줄었어?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차 이렇게 수식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초기 농도 주어졌고 여기 T가 빠졌네요. T. C4H 8개의 T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KT라 그랬는데 속도 상수 주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T 주어졌죠? 그러면 0.87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양변인데 0로고 치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에 이거 0로고 치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2에 0.87에 2.45 결국은 0.83의 몰 퍼 리터예요. 즉 내가 이 반응을 보냈는데 1000도씨에서 반응을 보냈는데 초기 농도에 1차 분해 반응해갖고 2몰을 넣었어. 그럼 10초 뒤엔 얼마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상을 할 수 있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도가 빨리 진행되니까.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분해가 되느냐? 그러면 이건 간단한 거죠. 이거는 초기 분해, 초기 농도 분해, 넣어주고 분해, 남아있는 거 빼면 분해되는 양이죠. 비율을 구할 수 있죠. 0.58. 그러니까 10초 만에, 10초가 아니죠. 10초가요? 0.01초 만에 반응이 거의 58% 진행이 된 거죠. 58%에 42% 진행이 된 거죠. 대단히 빠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어떻게 알아?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시간분의 로그 만약에 시간분의 로그 팀 투하면은 얘 만약에 A분의 A인데 로그 팀 투하면은 얘 직선으로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시간분의 A0분의 1을 여기는 시간분의 A라고 하면은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쭉 그리고 나서 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요 시간에 하면 기울기가 직선이 나왔다고 할 때 얘가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로그 A에 대한 거를 했더니 이렇게 기울게 놨어. 그러면 얘는 1차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A분의 1을 했더니 이렇게 1차야. 그럼 얘는 2차네. 이렇게 반대로 하면 0차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N2O5의 분해 반응식에 대한 반응 착수의 도식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농도에 대한 변화를 봤어요. 농도의 변화를 쭉 보고 여기서 얘를 로그를 취했어요. 농도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쭉 변했고, 농도를 로그를 취해서 봤어요. 그때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는 그러니까 N2O4분의 1로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직선 아니죠. 얘도 직선 아니죠. 얘도 직선이죠. 그래서 얘가 1차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M과 N을 구했잖아요. M과 N을 구했는데 그거 말고도 얘를 갖고 1차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시간 t에 대한 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반응 1차죠. 그래서 앞에서 M과 N을 구한 거 갖고 단일 반응을 구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할 거냐? 1차 반응을 했어요. 1차 반응.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아까 그랬죠.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농도가 얼마큼 변했는데 남아있는 양이 얼마큼이야, 생성되는 양이 얼마큼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얘기를 반감기 갖고 많이 해요. 반감기라고 하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나서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 이 얘기를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터지면서 이제 핵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걔가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 이거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1차 반응기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앞에서 보면은 시간 t분의 로그의 자연 로그예요. 자고 로그 n2분의 5,5인데 얘가 초기 농도에 이만큼이었어요. 그리고 반이 줄어들 때 얼마큼 걸려요? 이만큼 30초 걸려요. 30초?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30초 걸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은 얼마나 걸려요? 60초 됐더니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t는 만약에 1차 반응이라고 하면은 t의 2분의 1은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의 2분의 1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k의 ln의 2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농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반응 속도 k만 있어요. 그리고 t의 2분의 1승에 k의 0.693이라고 하면은 상수잖아요. k도 상수고 온도가 주어지면은 결국은 1차 반응이라고 하면은 1차 반응에 의해서 처음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처음 농도의 진하기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농도가 아주 많으면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라고 하면은 농도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농도가 높으면 반으로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농도가 처음에 높았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이만큼, 그럼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데 얼마큼? 이만큼,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건 이만큼. 그래서
반감기를 얘기를 할 때 초반에 N2O5가 1차 반응이라고 하면은 N2O5가 분해되는 게 1차 반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농도가 0.060 몰퍼리터였는데 얘가 반으로 줄은 0.030이라고 하면은 반으로 들어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4초예요. 맞나요? 분이네요. 24분. 자, 그런데 얘가 0.03이 여기에서 반. 그럼 어떻게 해요? 0.15 정도 있죠. 0.15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시 24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은 다시 24분. 그래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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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농도가 높았다고, 아주 높아진다고 요 간격의 시간이 줄어드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시간의 타임의 2분의 1은 요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분자 그림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양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질 A는 초록이고 1차 기체 반응이래요. 1차 반응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아까 T의 2분의 1은 K의 ln 2를 써야 되는 거죠. 파랑이고 그 다음에 노란과 같이 분해된대요. 즉 얘가 초록이 분해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분해가 되는데 반응혼합물의 분자를 그리도록 60초 뒤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얘가 1차 반응물이고 얘가 지금 농도가 둘, 넷, 여섯, 8개인데 얘 8개가 여기 보니까 그림이 하나, 둘, 셋, 4개죠. 4개로 줄어들었죠. 8개가 4개로 줄어들으니까 어떻게 되게요? T의 2분의 1로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1번에 60초 뒤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올 때 30초라며요. 다시 30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녹색은 몇 개로 줄어들어야 돼요? 8개에서 4개 줄어들었으니까 한 번 더 줄어들면 4개의 2분의 1. 녹색이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녹색 1개가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니까 2개,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 그려야 돼요? 4개니까 하나, 둘, 셋, 하나가 하나씩 생기니까 2개씩 더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속도 상수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압력일 때 B의 부분 압력을 구하여라 하는데 이건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그림 여기 있죠? 그래서 아까 초록이 4개, 초록 8개가 4개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라 했으니까 60초 뒤에는 다시 2분의 1이니까 초록 2개, 녹색이, 파랑이 4개, 파랑이 6개, 노랑이 6개가 되겠죠. 반응 속도이니까 T의 2분의 1에 ln의 K의 2니까 아까 상수라 했고, 그쵸? ln의 2는 상수잖아요. 이거 그냥 계산하면 0.693이고, 그쵸? 그래서 K가 있고, K가 있는데 얘를 K를 이쪽으로 넘기고 T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30초라고 구했다며요. 그러니까 속도 상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1차 반응이니까 단위는 뭐예요? 퍼세크가 되겠죠. 퍼세크. 그리고 30초 후면 어떻게 돼요? 반감기가 30초 한 번, 60초 두 번, 90초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자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2배가 1개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A와 B가 하나씩 상승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녹색 하나, 파란색이 둘, 넷, 6개, 7개, C도 7개 되겠죠. 근데 분율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분율, 물 분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XB는 어떻게 돼요? 하나, 7개 중에서 B가 7개가 차지하니까 그냥 분율은 0.467이고 전체 압력은 아까 주어졌죠? 전체 압력은 여기
전체 압력 처음에 주어졌으니까 그냥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러면 분압 구할 수 있죠? 2.33 ATL. 다음 문제예요. 지금 이번 장도 그렇고 다음 장도 그렇고 그 다음 장도 그렇고 연습 문제가 많아요. 연습 문제가 많아요. 1차 반응기의 반감기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클로프로파인이 있고 작은 고리형 탄화수소이다. 60도의 각을 갖고 있고 궤도함수 겹침이 줄어들어 결합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유교학에서 배웠듯이 삼각형 볼인데 30도, 30도, 30도인데 얘가 되게 불안정하겠죠. 각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1차 반응량도 1000도씨에서 재배열되었고 이렇게 된대요. 속도 상수는 이렇게 구했대요. 그러니까 속도 상수가 구해졌으니까 우리가 V는 K의 얘의 1차 반응이니까 1이죠. V는 K의 사이클로프로페인의 1차 반응이에요. 그리고 K 값이 주어진 거예요. K 값이 주어지고 A의 농도가 안 주어졌네요. A의 농도가 주어지진 않았네요. 자, 그래서 열로 가면 가는데 반감기는 얼마냐? 라고 했더니 반감기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반감기는 농도의 영향을 안 받죠. T의 2분의 1에 T의 2분의 1은 K의 어떻게 됐어요? ln 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를 반감기 속도 상수 K를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금방 구하죠? 0.057 되고 초기 농도가 4분의 1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두 번 되겠죠? 반감기 두 번, 한 번, 두 번 돼야 되니까 0.15초 구할 수 있죠. 자, 반감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감기 정리할 건데 1차 반응에서 T의 2분의 1에 처음 농도에서 좌우되지 않죠. 그리고 2차 반응기에서 처음 농도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건데 자, 1차 반응에서는 T의 2분의 1에 그렇죠? K의 ln 2였잖아요. 그 초기 농도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2차 반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식을 보면은 A의 농도가 증가하면 T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작아져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증가하면 분모의 값이 커지니까 T의 값은 작아진다고요. 즉 1차는 농도에 관계가 없고 2차는 농도에 관계가 있는데 농도가 높으면은 반감기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0차 볼게요. 0차는 어떻게 돼요? 0차는 반대로 이 T의 2분의 1에 2K의 A 제로인데 얘는 농도가 위에가 있어요. 즉 처음 농도가 높아지면은 반감기는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0차냐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처음 농도가 반감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응 착수가. 그래서 처음 농도가 자연빵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자연적으로 처음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반응 차수에 의해서 변화된다. 근데 1차 반응 같은 경우는 처음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의 시간은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차 반응은 반응 농도가 처음에 높으면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시간은 짧아진다. 그리고 0차는 처음 농도가 높으면 반응 줄어드는 데까지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 아마 푸는 거 지금 개요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아마 수식으로 한번 풀어줄게요. 요거
자, 어쨌든 0차, 1차, 2차고 정리를 하면은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 V는 K의 A의 0승이죠. 근데 0승이 1이니까 그냥 속도 V는 K를 앞두는 거 나타났죠. 근데 속도는 원래의 속도는 뭐예요? 델타 T분의 농도의 변화니까 몰 퍼 리터 세크가 나와있죠. 몰 퍼 리터 세크가 나오니까 K도 몰 퍼 리터 세크가 나와요. 여기도 속도 자체의 식은 몰 퍼 리터 퍼 세크죠. 단위 시간당 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K와 A가 있는데 A 자체는 몰 퍼 리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몰 퍼 리터 퍼 세크고 오른쪽에 몰이 있으니까 K는 퍼 세크가 되겠죠. 단위가. 2차 같은 경우는 속도는 몰 퍼 리터 퍼 세크고 K의 A의 제곱인데 A의 단위는 몰 퍼 리터잖아요. 그러니까 몰 퍼 리터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K의 단위는 몰 퍼 리터의 세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반감기 구했었어요. 반감기는 1차 같은 경우는 0차 먼저 할게요. 1차는 T의 2분의 1 반감기는 K의 로그 2였어요. 그래서 초기 농도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0차는 농도가 높으면은 반감기의 시간은 길어진다. 2차는 초기 농도가 높아지면은 반감기 시간은 줄어든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분 속도식 지금 안 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제가 수업 아마 시작하기 전에 PPT 띄워놓기 전에 한번 수식으로 쭉 풀어줄게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동영상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동영상 김민경 교수님 수업 시간에 뜨고 조금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KT의 A제곱 쭉 적분 속도식 얘는 로그 ln 자연 로그죠. A는 A의 t 시간에 A의 농도는 KT의 ln A의 제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A분의 1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A 여기 지금 A 대괄호 해놓은 거는 농도잖아요. 몰 퍼 리터고 밑에 첨자로 T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시간 T의 몰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0이라고 써놓은 거는 초기의 A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알고 그다음에 초기 농도는 당연히 알겠죠. 내가 집어넣은 양이니까. 그리고 속도 상수를 구하게 되면 속도 상수 K를 구하게 되면은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A에 대한 그 농도를 알 수 있겠죠. 내가 처음에 구한 거. 그리고 이게 다 1차 그래프잖아요. 1차 그래프.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니까 절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편은. 당연히 t가 여기 다 t가 지금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절편은 어떻게 돼요? 절편은 다 a0 여기는 여기 ln a0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요거는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당연히 t 앞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이너스 k 여기는 k 이렇게 되겠죠. 시간.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왜 중요하냐? 이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갖고 반감기 말고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반응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래서 요 반응을 하려고 내가 사장님이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원 A와 사원 B가 있어요. 근데 사원 A는 사장님
처음에 공장 짓는 김에 큰 부지에 크게 지은 다음에 반응 시간 길게 하시죠? 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 또 하나의 B 직원은 사장님 A의 농도가 처음에 이거 있는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만큼 반응돼요. 더 반응 진행돼봤자 얼마 반응 안 해요. 프로덕트 얼마 안 나요. 그냥 여기서 자르시고 반응 자르시고 버리시죠. 그리고 공장 짓는 거 조금 적게 하시죠. 이런 거 누가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받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업적 생산에서는 그러니까 낮은 단가에 프로덕트를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프로덕트를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속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짧은 기간에 속도가 지금 여기 지금 기울기가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 상수는 작아져요. 왜냐면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반에 보게 되니까 반응을 하는 동안에 A와 B를 넣고 상자에 이렇게 넣고 바글바글 끓였는데 프로덕트가 막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프로덕트는 빼고 다시 반응물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속도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반응물을 계속 빼고 옮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배치 디렉터라고 하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끊고 여기서 다시 반응 속도가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학에서 중요한 게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공학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지 다음에 17, 18에서 조금 편안하니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온도, 물리적 상태, 온도, 촉매이고, 농도가 많아야지 많이 부딪힐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분자하는 형태가 중요하고, 제대로 부딪힐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져야 되니까 온도 중요하고,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고, 그래서 속도 자체는 반응물로 관점을 보던 생성물의 관점을 보던 간에 단위 시간당 변화되는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 반응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생성물로 보게 되면 플러스를 붙인다 했죠. 결국은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세크분의 몰 퍼 리터가 된다 그랬어요. 속도는. 그렇죠? 근데 이 차트에서는 그 속도를 언제 볼 건데, 초반에 볼 건데, 중반에 볼 건데, 나중에 볼 건데 라고 하면은 화학적으로 우리는 초반에 보기로 약속을 했다. 왜? 반응물이 처음에 넣고 생성물이 생성되기 전에 얘를 고려하지 말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속도를 본다. 여기에 있는 속도를 본다.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이 챕터에서는 A, B, C, D 할 때 얘가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A와 B가 만날 때 1대2로 만나면은 B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착각을 할 수 있으니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제 맞고, 자, 그리고 속도 법칙이 있는데, 속도 법칙은 V는 K의 M의 N승인데, A와 B는 농도라 그랬죠. 왜 농도냐면 결국은 농도에 대해서 속도가 얼마큼 변하느냐라고 했죠. 앞에가 반응을 주는 인자에서 농도가 반응에 주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앞에서 인자가 있었는데 4개가 있었잖아요. 농도, 온도, 물리적 상태, 촉매인데 촉매를 넣지 않았다고 하고,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물리적 상태도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m만 우리가 조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 법칙은 온도에 대한 함수인데 K는 온도가 변하면은 변화되는 변수예요. 그런데 온도가 우리가 고정해놨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도씨의 온도 상수와 100도씨의 온도 상수는 다른 거예요.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M과 N은 반응에 대한 차수이고 무조건 실험에 의해서 해야 된다. 단일 단계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주어지면은 단일 단계에서 이 지수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 M과 N을 더해갖고 전체 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제 지나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속도, 아주 짧은 시간의 초기 속도를 갖고 농도 변화를 봐서 속도 변화를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M과 N을 보고 초기 농도를 내가 1대2로 주느냐, 2대1로 주느냐, 뭐 3대1로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변화되는 속도를 봐서 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예제 지나갈게요. 그래서 M과 N을 얘기를 했었고 구할 수 있었고 예제도 구워졌죠. 그런데 0차냐,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K의 단위가 바뀐다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농도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속도가 농도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면 차수가 변하고 차수가 변하기 때문에 K가 같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보고 K의 단위만 보고도 차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분 속도 중요하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시작하고 나서 시간 t 이후에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큼 없어졌는데 또는 생성물이 얼마큼 생성됐는데 이걸 알고 싶어갖고 이걸 했어요. 수학적으로 안 풀어드렸죠. 그래서 링크를 걸어주거나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립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풀게 되면은 자 0차, 1차, 2차인데 0차, 1차, 2차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이걸 갖고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차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직선 t시간 후에 우리가 농도와 A와 T를 알게 되면은 그래프로 그리면 얘가 얘 반응은 1차입니다, 2차입니다, 3차입니다 라고 0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 했어요.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NO2, N2O5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쭉 있고 농도, 시간에 따른 농도를 관찰을 한 거죠. 시간에 따른 농도를 관찰을 해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에 따라서 요거를 구하면은 얘는 1차 반응이구나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반감기 얘기했었죠. 반감기 2분의 1 되는 게 얼만큼이야 라고 하면 1차 반응은 농도의 변화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T의 2분의 1에 K의 ln2고 그리고 예제 지나가고 1차와 2차와 3차가 초기 농도에 따라서 변하는 반감기가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는 초기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농도와는 관계가 없지만 0차와 2차 같은 경우는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2차는 초기 농도가 높으면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짧아지지만 0차는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된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갖고 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